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천리 강의입니다. 이분이시죠. 임철조 선생님이 강의하신 책이에요. 적천수천리. 자, 이게 근데 4월 합간유설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은 뭐였었죠? 예. 제자약살. 용신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신격에서 살을 쓰는데 첫 번째 제자약살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일주가 강한데 관이 좀 살이 약해요. 살을 쓰는데, 용신으로 쓰는데, 이런 때 뭐죠? 재성이 살을 도와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운도 봐야죠. 운도 봐야죠. 두 번째 뭐예요? 살중용인격이에요. 이거는 일주는 약하고요. 살이 강해서 일주가 약한데 바로 인성이 옆에 있어 갖고 화살을 하는 거예요. 그 살기운을 빼서 일주를 도와주는 거예요. 일주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신제살격이에요. 식신이나 상관이 딱 살을 제할 때가 있어요. 이런 때는 일주가 일단 어느 정도 그 식신과 제살이 식신이 살을 제할 때 그걸 관망하는 상태.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라. 잘한다. 그래. 그래서 일주가 뿌리가 있어야만이 식신제사를 하는데, 식신이 힘을 써서 살을 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아주 격이 높아져요. 식신제살격 같은 경우 태과가 아니고요. 적당히 제사를 하게 되면 아주 이 사람은 출세를 할 수 있어요. 출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4월 합간유설격이에요. 근데 사례명조가 한 대여섯 개가 돼서 뭐죠? 두 번에 나누어서 할 거예요. 특히 오늘 첫 번째 사주가 이 사주인데, 두 번째 142번이 바로 임철조 선생님 사주예요. 이분의 사주를 스스로가 합간유설격인데 왜 대기격이에요? 합간유설격이면 관이 합을 해서 살이 남았다. 이건 격국론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용신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거만 보면 대기격으로서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운을 안 보면 안 돼요. 대운을 안 보면 절대 합간유설격이 됐든 백날귀격이 돼도 안 좋다. 근데 이분은 확실히 좋다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 사주가 글자 하나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이 글자 하나가 아주 참 그 사주 구조는 참 천태만상이죠. 이분은 참 사주 구조가 잘 된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42번 임철조 선생님의 사주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스스로가 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주 공부를 사주가 진짜 맞다라고 하면서 적천수를 제가 논문 테스트로 다 잡아놓은 이유가 바로 믿어라 내 사주가 이러니까 라고 하는 141번 임철조 선생님의 자조, 내 이 스스로 내 명조다 라고 하시면서 142번이죠. 식신제살에서 4월 합간제살, 이렇게 해서 건용 38년 4월 18일 지인시생 해서 이게 내 명조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오늘은 시간 조절을 잘해서 되는 대로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왜 철조 선생님 자주를 풀어 놓으셨는데 원문이 아주 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세 타령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아주 다이나믹하게 자신의 사주를 설명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개축, 무오, 임진이래요. 이건 화채죠. 할 거 없죠. 이것도 화도 무게합화를 하는 경우가 돼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 축토 속에 개수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합은 할지 모르지만 이 개수는 그냥 축토 속에 수를 용신으로 쓸 수 있다. 임진도 있고요. 근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넘어갈게요. 이 그레이 사주 구조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차조 해서 화가 장하천이라 화일주가 긴 여름철에 태어났어요. 예, 맞죠? 5월이면요. 4월도 그런데 5월이니 더 길죠. 예, 물론 미월이 더 깁니다. 제가 태어난 건 미월인데 제가 태어난 게 꼭 중복각도예요. 예, 그래서 아주 더워요. 저도 개수일주가 그래서 술을 아주 무척 수가 아주 개수일주가 바싹 마르는데 대운에서 수대운이 쭉 지금 들어오니까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70에도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운이 이제 수운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네. 자, 이건 그래서 왕한 것이 극에 달았다. 맞아요. 네, 왕한 것이 극에 달았어요. 자, 그러니 지금 이렇게 되면 일주가 이렇게 강하니까 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러면 이런 사준 참 좋은 거예요. 네, 일주가 일단 강하고 보면 괜찮아요.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게 좋아요. 네. 무게합해서 환을 하는데 끓인다. 이거 전부 다 화로 갈면 안 되죠. 그러나 반기는 것은 환이 임수통분을 신고했다. 진토 속에요. 더욱 아름다운 것은 묘한 것은 연지에 좌축을 했다. 축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회화양금 그렇죠.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금은 들어온 게 없어요. 네, 금은 들어온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양금이 축수, 네. 금도 기르고 물도 저장한다. 이 축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화기운을 쭉 빨아들여요. 이 오화가 추고 이렇게 하면 탕진살이라고 하지만 왜 탕진이냐? 오화의 기능이 화기운을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화기운을 아주 전멸시키는 거죠. 즉 개수가 거듭해서 득 통근했다. 그래서 비록 합은 했지만 불화야. 화할 수가 없다. 불화는 반대로 희기합. 오히려 합하고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즉 대항하지 않는다. 항호 임수. 임수한테 뭐가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토가 대항하지 않고 개수가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임수가 용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을묘갑인 대운이 돼도 그러나 오히려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씀을 하세요. 극토위수 술을 보호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정직상 해솔길이 곧바로 올라갔어요. 계축운에 이르러서 그렇죠. 아주 제일 좋은 거죠. 계축운에 이르러서 금당을 걸쳐서 주목으로 갔어요. 전 주목으로 했죠. 임자운에 치중을 거쳐서 밟았다. 황당까지 명리가 유효했다. 이 사주가 어디까지 가냐면 뭐죠? 계축이니까 요 앞에가 뭐죠? 갑이 여기 있군요. 이게 갑. 그렇죠. 경이죠. 신이죠. 신. 경신 되죠. 경신임계. 아니죠. 무기 경신임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의 술이 되나요? 신유술 해자축.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술대운까지 아마 이 양반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임철조 선생은 이 신의 경술까지 대운을 해 놓으시고 이 운까지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넘으신 거죠. 아마 이 양반도 이 정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 놓으신 거 보면 당신 사주와 좀 부러워서 그렇게 해 놓으셨을지 모르지만 언제 돌아갔다라는 소리는 없죠. 그런 거 보면 경대운까지는 이 사주도 장수를 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축생이고요. 이 양반은 철조 선생님은 계사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2년에 모르는 차이로 나겠죠. 그래서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그래서 철조님이 이 합관유살장을 만든 근본은 중화용신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고 실제
심오첨의 격분론에서는 합반 유살격은 월지에 통관한 관살이 천간으로 섞여 투관한 경우 관살이 이제 나쁘니까 중에 어떤 하나를 제하든지 합하는 경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저 뒤쪽으로 가면 이런 사주가 나와요. 용신이 틀려요. 근데 이거는 합관유살격에 용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살이 됐다는 거죠. 살이 되니까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141번을 한번 먼저 우행체형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철조선생 사례로 넘어가죠. 141번입니다. 142번이요? 1번이죠? 1번이에요. 142번이 철조선생님 사주예요. 보세요. 화채죠? 그런데 이 개수가 그냥 남았죠. 그 이후 축토 속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저도 개축일주지만 개축일주가 은근히 관인상생을 한다고 그랬죠. 이 속에 토도 있고요. 있어서 관인상생을 한다고 그랬죠. 금도 있고요. 그냥 관인상생을 하죠. 이건 하얗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운은 안 좋죠. 빨갛죠. 하얗게 해놓은 이유는 그래도 이때는 좀 고생을 하죠. 그런데 49세 현재 생존에 있다면 이 축대운에 있으니까 좋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 철조선생 사주도 똑같아요. 무오일주인데 무게합을 해서 계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화국으로 흐르서 이게 무게합화가 된 거예요. 화기격이 됐어요. 철조선생은. 근데 이 사주는 이 축토 때문에 화기격이 안 되고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 이 무토가 잡아놨으니까 개수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진 거죠. 술토에 아마 종량을 했을 거죠. 이때는 안 좋았을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철조님 사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권룡. 이게 이제 뭐예요? 행서가 아니라 종서죠. 이렇게 내렸었죠.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그냥 행서를 한 거죠. 자, 권룡 38년 4월 18일 진시생. 차 철조자조다. 이것은 내 자신의 사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사, 이거 보세요. 계사, 무오, 묘오, 임진. 제가 여기를 빨갛게 아는 이유는 무게합화가 된 거예요. 화기격이에요, 이 사주는. 그렇게 되면 만약 화기격이 됐다면 임진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화기격으로 아마 안 보시고 이것은 그냥 무게합화를 하고 화기격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 임수 때문에 무게합화가 안 돼요. 임수 때문에. 화기격이 되려면 여기에 임수가 없어야 돼요. 관살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관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양인격이다라는 거예요. 양인격. 화기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채 수금용조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해놓죠. 이 대운이에요. 자, 철조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차, 철조자조다. 이것은 내 명조다. 216번 해놓은 게 왜 해놨겠어요? 징의에는 권룡 38년 4월 18일 진시 임철조 자신의 명조라는 것이 빠지고 후반부에 임철조의 개인적인 신상 발언에 대해서도 빠졌음. 이거 좀 크게 할게요. 글자 좀 확실히 보이시라고요. 10 몇 번으로 할까요? 14번으로 할까요? 여기 14번. 그리고 빨간 글씨로 할게요. 징의에서는 권룡 38년 4월 18일 진시 임철조 자신의 명제라는 것이 빠지고 후원부에도 임철조 개인적인 신상 발언에 대해서는 빠졌음. 징의와는 천미와는 다르게 임철조 자신의 명제라는 징후가 징의에서는 전혀 나지 않으므로 참고적으로 옮겨 적었다라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이렇게 내가 옮겨 적은 거예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철조 사주라는 임철조의 사주라는 것이 절대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역시 장하천이다. 긴 여름철이다. 전조 암명조와 단지 환 일축 요 축자 하나만 바뀐 거예요. 아주 그대로
사화가 천연지격이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이 천연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하늘과 연못이지만 우리는 천지 차이라고 그러죠. 물은 축이라는 것은 곧 북방지 습토요. 능이 회 병화지열 분명히 끌 수 있다. 병화의 열기를. 능이 수 오화지영. 이 오화의 축어 탕화라고 하지만 오죽하면 탕화살이에요. 예, 이 지글지글 끓는 물에다 퍽 집어넣으면 물을 바가지를 보면 막 그냥 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탕화살이라고 그러죠. 축어 탕화살이라고. 우는 축수장금한다. 산은 곧 남방지 왕화로 개수가 임절지한다는 거예요. 예, 임절지. 그래서 이게 잠배자입니다. 배수 여신. 이게 배수 여신이 뭐예요? 예, 한 잔의 물을 가지고 더불어 뗄나무가 이게 뭐예요? 타고 있는 뗄나무라는 거예요. 예, 배수 여신. 한 수레에 이 뭐죠? 타는 뗄나무 타는 데다 한 잔의 물을 부어 받자라는 거죠. 반가운 것은 그 섞여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꺼리는 것은 그 깨끗합니다. 아주 맑은 게 맑은 것을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즈 저 앞에 거는 무게 합을 해서 화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무게 합을 해서 반드시 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종은 못한다. 왜? 저 임수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비단 불능조살 살을 돕지도 못하고 오히려 또한 화가 화해서 오히려 겁제를 도와주니 이런 반대로 양인이 창광하다. 결국은 양인격이 된 거예요. 양인격이 됐으면 결국은 관을 쓰는 거예요. 예, 편관을 우선 써요. 그런데 대운이 안 받쳐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사중경금은 무종인조 토제체 끌어들여서 당겨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수는 비록 통분 신고했지만 결론적으로 금에 돕는 것이 없어서 청거지상이라 바싹 말라갖고 아주 깨끗한 것만 그냥 그럼 결국 청거지상이라는 건 뭐예요? 예, 삭장구라고 그럴까요? 아니, 메마른 고목. 예, 그렇죠. 죽은 고목과 같은 상이에요. 겸해서 운이 40제까지 목화로 흘렀어요. 예, 생저 겁인지지라. 이거 보세요. 217번은 왜 했을까요? 예. 설하고가 정정한 징에서는 운주 40제 생저 겁인 여기까지 갖고 소유 골육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한탄하는 게 이하는 빠졌다는 소리예요.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소위 이름으로써 상이 위가 불능계부 위로부터는 아버지의 뜻을 부지 성명 이름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이름을 이룰 수가 없었고 아래는 불능수전 수전원이 창업 아래로는 전원도 지키지 못하고 창업한 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 고륙육친이 형제지간이죠. 그러니까 고륙육친이 단지 동화병이라 그림의 떡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반생사업 평생 뭘 하긴 했나봐요. 그래서 역시 뭐와 같았냐? 부은 뜬구름만 같았다. 지 묘운에 들었으니 임수가 절지를 해갖고 양인이 봉생함으로써 만났다. 고륙지변 또 형제들 간에 무슨 이상이 생겼나봐요. 이런 결과 경가 탕산 집안이 무너지고 재산이 흙탕물이 돼버렸어요. 유어 오직 기억다는 것은 미학명시 내가 명학을 공부하기 전에 청인 사람을 불러서 뭘 추산했나 이 명절을 추산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철조사주를 들이밀고 이걸 한번 추산해 보시오 했으니 일미허보 하나의 맛도 헛되고 도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기를 명리자여 명예와 이익은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후경 뒤에 마침내 1호부로 털끝만큼도 효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 불통제야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이거 서리법이에요. 기불통제야. 네, 그래서 단 내가 부성 타고난 성질이 편절 아주 외골수예요. 네, 그래서 반긴 것은 성실한 것만 반기고 꺼리는 것 반기지 않는 건 허부 뜬구름 같은 사람 뜬구름 잡는 건 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첨태 교태시키 그러니까 아첨하는 태도도 없고 다 오만 그저 오만한 기만 많아서 교유왕래 서로 사귀고 하는 것이 매번 낙낙난학 건건마다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어려웠다. 뜻이 맞는 사람이 없었다. 또 평소 늠름자 그냥 내 마음속에만 괜히 객기만 있어갖고 마음만 늠름해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늠름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조 나의 조상과 나의 만약 같이 아버지와 같이 충우지운 충성스럽고 두터운 그 훈계만 받아갖고 불감실추이 감히 떨어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선엄서후 이제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가업 조령 가업이 이제 이거 떨어질 조자예요. 그리고 영적 그럼 이 0이라는 건 0점에서 이렇게 해서 아래로 떨어졌으니 아주 패가 망신한 거죠. 그 후 잠시 판명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명을 공부한 거예요. 네, 저도 50에 공부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그래도 40에 공부한 거죠. 저는 50에 했어요. 네. 50 전엔 검정고시 해갖고 대학까지는 나왔어요. 방통대 법학과까지는요. 네, 명지전문대 부동산학과 나왔고. 그러다가 50에 IMF 터지고 이게 운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저도 그때 잠심 명학을 했죠. 무슨 잠심은 안 했죠. 원광대학교 명리학과를 들어간 거죠. 대학원이죠. 석사과정을.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적천수 천미 이걸 원본을 만나갖고 이상인이라는 그 반장 지금 석파 이상인이라는 반장이 첫 여름방학이 돼갖고 우리 한번 스타디를 한번 해봅시다. 단 원전으로 라고 하길래 원전으로 뭘 추천하나 했더니 이 적천수 천미 이거를 중화사고에 가서 11사람이었었는데 7사람이 모여서 스타디를 했어요. 첫 여름방학 때. 그랬는데 제가 원문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네들은 이제 준비해 올 때는 번역본을 준비해 오죠. 그러면 그 번역본 준비해 온 걸 내가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해석이 잘못됐다 그러면 책에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했죠. 그랬더니 그 반장이 오니까 형 그러면 이거 형이 원주 여기 원주가 있어요. 원주 번역해서 석사 과정은 번역을 해서도 가능하니까 그 원주를 번역해서 석사 따라고. 그래서 원주를 번역해서 석사 땄어요. 그 다음에는 박사는 번역이 없어요. 네, 번역이 없어서 연구 논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중화로 논문으로. 잠심명학을 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운이 뭔가? 뭐를 위해서요? 호구지게. 우리도 호구지책이라고 그러죠? 때거리를 위해서 잠심명학을 한 거예요. 무릇 육축지구 여섯 자가 되는 신체. 그래 6자면 한 자가 33cm거든요. 그럼 이 사람 1m 80, 90 정도 되는 거예요. 1m 85는 되고요. 육축지구가 비무 이거 이중부전이죠. 아닌 게 없다. 원도지지 멀고 아주 큰 그림 뜻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갑 이건 말기예요. 아주 말단의 기술이죠. 가지고서는 이걸 보니 쓰는 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신 빙그레 웃음만 나온다. 자사 내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명운이 부재라. 명과 운은 고르지 않다. 참 무이구사 일에는 도대체 도움이 되지 않고 소위 학철 이건 마를 학자입니다. 그리고 박기철자예요. 학철지부 여름철 장마가 끝나고 나서 이 가뭄에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고 난 다음에 마차바퀴가 지나가고 나면은 어떻게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나면 그 물이 있는 데서 붕어가 팔딱팔딱 뛰는 거 저도 시골에서 보면 있었어요. 번개가 묻어왔는지. 약철지부가 바로 이거예요. 목이 말라서 그 마차바퀴 자국에 있는 그 붕어 고기가 붕어 붙자니까요. 붕어가 활딱활딱 뛰고 있는 것 같다. 겨우 멀다는 거예요. 승두지수 그러니까 한 말에 물을 가지고서 겨우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학철지부가 땅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의 흐름에도 공공함이 있으니 차호 막비명하라. 이것도 이중부정이죠. 명이 아닌 것이 없다. 명이 아닌 것이 없다. 순수기정 그 발음을 순수하게 따를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말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 선생님께서 스스로가 당신 사주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네,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래도 술대운되면 돌아가셨으니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0몇 회 돌아가셨다고 아마 동방대에서 석사과정을 쓴 모 양반이 임철조 선생에 대해서 건드렸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건드리지 못했고요. 우선 저는 원문이 중요했으니까. 원본이요. 자, 아마도 본인 어려서 부친께서 용한 명리가한테 가서 이 사주를 내놓고, 가서가 아니라 청인이라고 했죠. 불러드렸죠. 용신격으로는 관살 혼잡격이고 흉한데 오히려 혼잡된 관을 무토가 합하여 가니 유일하게 남은 시간의 편관을 용하면 기한격, 시상일이 편관격의 명운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받은 모양인데, 그런 이론도 필요 없고 오직 일주의 세양만 살펴 사주 전체를 중화로 맞추면 된다는 논리이다. 그래도 말년이나마 수대운이 들어 발이라도 치고 호구지책을 삼고 있다고 자주한다. 대운도 팔순대운까지 올린 것을 보면 장수를 한 모양이다. 맞죠? 예. 앞에 사주는 임자까지 했는데. 찬집자인 원수사는 철저님의 스스로 밝힌 명조와 그 설명에 의거해서 철저님의 생애와 사상을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수사는 말하기를 위로 아버지의 선언을 이루지 못하고 아래로는 전언을 지키지 못했다고 토로한 것은 보고는 철저님의 조상은 명신 출신으로 중류 정도의 가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 명학에 몰두하여 호구지책을 삼았다고 한 것을 보고 명리학을 배운 연도가 30이 넘었다고 추정했다. 또 그의 성품이 고절하고 아첨하지 못하고 오기가 많아 사람들과 교류왕래함이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의 추모한 가르침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보아 임철조의 성품이 밝고 절개가 있으며 고풍스러우고 안 빛났던 인물이었다고 평가한다.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임철조의 명제를 볼 때 화다자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치우침이 있고 소심, 꼼꼼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한 것 역시 화다자의 특성이다. 직설적이고 바른말을 거침없이 해야 되는 것도 화다자의 특성이다. 그러나 늠름한 기상은 양인의 편관용신을 만나서 귀격을 형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게 아마 219번 각주된 거 보면 이게 아마 앞에 논문, 이영환의 앞에 논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원수산의 임철조 증주 원수산의 찬집에서 자기가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 거고요. 이건 이영환의 앞에 논문이라고 한 거는 이 양반이 아마 동방대 석사를 쓰신 분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봤죠. 자, 그래서 제가 여튼 연구를 철저 선생님이 아주 참 잠도 안 자고 연구를 했습니다. 141번.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철저 명제라고 했죠. 진대운 좋고요. 이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33이네요. 그러면서 40에 이때 공부를 했겠죠. 왜냐면
본래 운이 안 좋을 때는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예, 공부하는 게. 그래서 도 닦는 게 최고죠. 예. 아, 스님 팔자 하나 있네요. 오늘 그거 하나 내드릴게요. 아주 왕이에요. 그것도 화다자예요. 그거 하나 내드릴게요. 그럼 요거 하고 다음 거 하나 더 하고요. 스님 사주 하나 봐드릴게요. 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예. 화다자. 이런 사람은 이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갖고 이때 풀어먹어야죠. 예, 이때 끝나는 거예요. 사주가요. 예. 그래서 이때 공부를 해야죠. 아, 집안은 다 말아먹었죠. 그렇죠. 자, 스님 사주 하나 봐드릴까요? 예. 할 수 없어요. 스님 사주가 참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어이쿠, 스님 사주인데? 여자 스님으로 되어 있네. 네. 네, 여자 스님. 자, 이거 화다자잖아요. 네. 이러니, 아, 참, 사술 원진에 뭐, 혼자 사시겠죠.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 진대원에 들어와 있네요. 예. 이때, 이 머리 안 깎으면 안 되죠. 머리 깎아야죠. 이제 이때 돼서 조금 괜찮긴 하지만, 이 임묘대원 되면 끝나는 거죠. 이 사주는요. 늦은 화국을 이루고요. 임대원 되면 끝나고요. 예, 우연찮게 예, 제가 정보를 입수한 사주예요. 어디겠어요, 그러면? 인터넷이겠죠, 인터넷. 예, 그래서 올해 70 되신 스님 사주를 누가 논하기를 이분이 왜 스님 사주냐? 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쳐보고 이때 스님 됐을 것이다. 헤어나질 못해요. 이 사주. 스님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운 안 좋을 땐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여자 스님이니까 뭐 지금 그래도 조금 괜찮겠네요. 78세까지 괜찮아요. 73이니까 요 계대운도 괜찮고요. 요걸 넘기면 임대운이죠. 이때 되면 임대운 되면 끝나겠죠. 인호 한국에서 어떻게 됐든 요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78세까지는 8세 괜찮고 묘대운 되면 어떻게 결정이 나겠죠? 이 사주는.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니까요. 자, 이거 역시 이제 편관격이죠. 이건 무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게 합파가 됐다고 해서 좋은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절조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또 내지는 이것이 개수가 무토와 합을 해서 좋기는 하겠죠. 그 이유 수체니까요. 수가체잖아요. 수체니까. 수가체면 우선 뭐부터 찾아? 토를 찾아라. 토 찾고 화 찾고 목까지 좋다. 이 사주 보세요. 을축 빼고 자축 빼고는 목화로 다 흐르죠. 이 진토 빼고 무토 좋죠. 예. 기토는 그렇고요. 사화도 뭐 사회충 되네요. 저때 가겠네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체 토화 용조예요. 토불용이라고 했지만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화를 해서 잡고 있어서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예. 합관유살격이에요. 예. 살을 남겼는데 용신으로는 안 돼요. 용신으로는 쓸 수 없어요. 용신으로는 이웃 자체가 이웃주 자체가 자기 자신이 용신이에요. 예. 대운이 좋죠. 예. 대운이 좋아서 괜찮은 거예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차죠. 일주 수자 왕인 양이는 이렇게 딱 깔았죠. 생후 해월이라 연구해보면 마침내 휴수다 해월에 오행 무목 목이 없어서 임계 병투하니 지봉 생황하다. 지지가 생황을 얻었다는 거예요. 임계가. 그 강림문호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자기 기능을 다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임진, 무호, 여기에 깔고 개수는 해수에 깔고 강림문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 반가운 것은 합과 개수. 그건 좋아요. 좋았어요. 불치, 혼야 섞이지는 않았다. 갱묘 그러나 운에서 이렇게 따라줘야 된다. 운주 동남방이라 남동방이라
양방 출신으로서 총석전례 자달, 이게 총석이라는 건 임금님 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석 전례하는 자달이고, 선협 어디에 선협 흥당을 돕는 자리까지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보좌하였다. 임금님의 임금님의 말씀을 전하는 흥당에 됐다. 하사하는 물품을 전달한다. 위 철전인과 배명전은 중화론으로 시상평관으로 용신을 하였지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명조의 병화일주로 월간의 계수정관은 연간의 무토가 합을 하여 묶고 있어 다행이지만, 시간의 임수는 용신이 되지 못한다. 격국론으로는 합간유살이지만 이 명조는 이 평관을 용신을 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일주가 양인에 자자한다 하여도 강한 살성과 식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지 오화에 의지하여야 명주다. 그렇다면 역시 이 명조도 대운이 살린 명조다. 삼순대운부터 동남방 목화 대운으로 흐르니 마침내 양방 출신으로 총석전례 자달하고 끝내는 승선협자 흥당까지 이른 명주다라는 거예요. 예.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많이 그래도 사람이 4개까지 하네요. 몇 번일까요? 사례명조 143번인가요? 예. 뭐냐면 142번이 철저님이니까 143번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일주 자체가 용신이에요. 수체. 그런데 대운이 이렇게 좋게 흘러주죠. 병인 정축. 무토는 괜찮아요. 진토는 안 좋고요. 4, 5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럼 사화가 이게 들어와서 사해충도 되고, 그러나 오화가 좀 받쳐주니까 괜찮죠. 네. 이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이 기토 좀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킬 뿐인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기토 타김을 해서 저 임수를 막 흔들어 주니까 괜찮아요. 기토도. 사화는 잘 봐야죠. 오화가 막아줍니다. 사신암합한다. 넘길 수 있을까? 라는 게 조금 문제네요. 배수가 강해서 대운이 들어와서 사화가 배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는 의심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철저님 사주를 정확하게 판단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이걸 명리학을 사주 팔자를 믿는 이유는 임철조 선생님의 사주. 자, 이 사주가 내가 이렇다. 이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공부를 했고요. 물론 현재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들 이 명리학을 믿으실 거예요. 믿지 않으실 분은 없어요. 그러나 용신만큼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용신도 못 잡고 일주부터 얘기한다? 이건 절대 사주쟁이가 아니다. 사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일주가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 이거는 안 돼요. 그건 물상법이거든요. 누가 일주를 가지고부터 시작을 해요. 참 답답해요. 한심스러운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유튜브에 보면 이 접속수는 참 무척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의를 좀 이렇게 딱딱하게 원문만 가지고 하니까 접속하는 분이 적으신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 분명하게 저는 제 이론이, 적천수 이론이 맞는다. 아니, 무게중심 체형론이 맞는다. 라는 걸 저는 믿고서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이론을 끌고 나갈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